반갑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 정대스님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다 아시죠?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시죠? 아침에 일 나온 게 몇 시에 일어나셨죠? 2시, 3시.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오늘 와보니까 보람이 있죠? 네. 큰 박수로. 야. 지장보살님께서 벌써 이제 이렇게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 지금 점수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먼 길 달려오니까 옛날 같으면 개나리 보침 주고 몇 달 와야 될 거리를 그죠? 그래서 분명히 8달로 그 몇 시간 오는 거 같은데 대단한 거지. 오늘 막 가피가 엄청 쏟아진다. 특히 이제 지장보살님 제일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이 사바세계 남성부주에는 일이 안 되는 건 전부 이 뭐가 문제냐. 이 영가장입니다. 영가장에. 이게 원길하고 태아영가 이거요. 이거 못 처리 못한다는 거죠. 이거 끼면 무조건 사고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하는 게 이거 불이야. 우리가 영혼체를 이렇게 차원적으로 해부에 들어가면 이 몸이 있죠. 몸이 있으면 이 몸이 만들어지는 이제 설계도에 해당하는 게 경락입니다. 경락. 한의원에 한 번씩 다 가보시죠. 이 경락이랍니다. 경락이 우리가 이제 이 계란 같은 거 부화될 때 쭉 이렇게 해부학적 실험을 발생하리라 그래요. 오늘을 해보면은 경락이 먼저 짜자작 나타나고 그 경락 설계도대로 이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보다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영선이 있습니다. 영선, 차크라가 영적인 센터입니다. 우리가 경락으로 봤을 때 경혈이 있고 이건 점의 개념이고 선의 개념이 경락입니다. 이해되죠? 영체도 이 설계도에 해당되는 게 여기 보면 이 영선과 그 다음에 이제 차크라 경혈에 해당하는 영의 센터 여기 있는 거. 그게 마치 그물처럼 쫙 이렇게 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영혼체가 있는 거. 이 차원적으로 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영혼체를 몰라. 이 의학자들도 이걸 모른다고. 여기에 지금 업장하고 이 원결하고 이거를 해주기를 해야 되는데 병의 근본을 치료하려고 하면 이게 제일 깊은 곳에 이거거든. 이게 드러나면 하나씩 병이 이제 영혼체에서 그 업이 드러나면 이 영선, 차크라 통해서 그 다음에 경락 우리 영혼체 과학으로 보면 이제 경락을 나디라고 하죠. 나디 수행과에서 나디라고 합니다. 나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몸으로 전이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완전한 치료가 되는 건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체까지 다 치료를 해야 되고 그게 핵심적인 게 이제 원결이 특히 원결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태아영가 이거 굉장히 이 원한이 사무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 인간 세상 나오려고 하는데 갈아버리잖아요. 이 시기에 이걸 갈아버린다고. 이 태아영가들이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원한의 내친 과학을 치면서 끼리끼리 몰려다니면 이 우주국계가 원한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게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원래는 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거는 이 자비와 사랑 우주의 섭리인데 이걸 거부하고 우리가 지금 낙태하고 이런 거는 우주의 섭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큰 죄를 짓는 거야. 이 살아오면서 그런 태아영가 이게 지금 원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 죽이거나 뭐 이래서 이런 게. 이제 오다가세 만우생 되니까 막 뉴스 보면 좀 흉악한 범죄들이 많죠. 그 범죄들을 내가 다 한 번씩 지었다고 생각해야 돼. 다 한 번씩 지었다. 그런 잠재적인 요인들이 업자하고 원결이 다 각 영혼체마다 박혀 있어요. 그거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뭐 열심히 살고 뭐 참 많은 사람들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지. 나는 정말 착하게 산다고. 내가 참여할 게 뭐가 있냐. 이 달라들어. 회개할 게 뭐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제 전도제라는 이런 걸 보면은 이 원결이 얼마나 많은지 이 따라다니는 이 원결이나 태아연가들이 수천 명이 된다고 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교통사고 나거나 이 사고 날 때는 반드시 그 원결이 작용하거든. 그리고 오늘 전국 부처님에서는 원만 모신 부처님 상주하시는데 여기 대구분은 지장도량에 지장성전이 있잖아요. 지장성전에 상주하시는 지장보살의 원만 모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지장계로 참고하면 엄청난 원결을 해서 받을 수 있다. 너무 좋죠? 네. 보람이 있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관상이나 이렇게 사주팔자 보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이 수행자를 팔자를 볼 수가 없어. 왜? 계속 바뀝니다. 초단위로 분단위로 바뀌어. 왜? 연불하기 때문에.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연불밖에 없어요. 연불밖에 없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여기 용산물리 현사 신도님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수행자와 마찬가지로 먼저 가피를 많이 받으시니까 이 관상 보는 사람들이 팔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우리 불교사의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관상 보는 사람 좋으면 와서 잘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 그리고 이제 이 스님이나 우리 신도들 열심히 이제 지상신앙하고 이런 분들 보면 열심히 하는데 1년밖에 못 산다. 그래가 이 스님들께 이제 큰 스님이 여쭤보면 그거거든요. 부처님 공부 많이 하고 경전을 많이 있고 연구를 많이 하라고. 그래서 그게 지상경이 열심히 있고 1년 동안 있는데 죽지를 않으니까 관상 보는 사람은 다시 또 가요. 가고 물어보면 깜짝 놀랐네. 이게 장수상으로 바뀌어서 됩니다. 장수상으로. 그렇다. 그 따라다니들 원결도 이제 좀 영알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큰 외도 산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본 사람 주로 무당들이 그렇죠. 깨끗해져 버렸다. 그래서 저기 이제 보면은 건강경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경이 중국에서는 별명이 뭐냐면은 이제 반야부의 대표이니까 지혜경, 지혜를 밝혀주는 지혜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건강경이 공덕을 어떤 경보다 공덕이 많이 되어서 공덕경이라고도 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 이게 속명경이라고 합니다. 속명. 속이라고 하는 거 한자라고 보면 이열속이라, 이열속. 짧은 명을 이어주는 거야. 속명경. 이 스님들 보면은 대부분 단명이라 그래가지고 관상가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1년밖에 못 산다. 몇 년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큰 스님께 여쭤보고는 건강경 육아의 속명경이다. 이거 옛날부터 열심히 육아해서 몇 년 읽고는 가보니까 완전히 장수상으로 바뀌었다고. 이 유명한 관상들 제대로 보거든요. 그 틀린 게 아니고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명이 늘어나 있어. 그래서 이열속자, 속명경이라 이렇게. 그래도 아미타경 보면은 무량수 열애불이죠. 아미타. 그래서 이 아미타 신앙에도 이 속명이 많이 됩니다. 속명. 그리고 지장 신앙은요. 수명의 덤불을 누가 관리하느냐? 지장공에서 지장선이 관리하지. 이 직접적인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원결들이 이 사람이 정신이 좀 흔해지고 생명의 바이오리듬이 떨어질 때 해쳐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원결들을 정리해주는 게 바로 지장보살 영가장의 연수이십니다. 여기다 또 생명의 등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불사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을 칭량 찬탄하고 이렇게 포교를 이런 불사 오늘 지금 이제 이 사람 생명 등을 이게 다 되면 바꿔줍니다.
그 대표적 증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정대선님. 제가 출가해가지고 생전예수제를 해보니까 완전히 이미 아까 얘기한 이제 우리 차원적으로 이 우리 몸을 해부해부 들어가면 영체하고 영성까지 이미 이 도구로 꽉 차 있어요. 제가 이 어느 생인가 도구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원결이 떠가지고 이 몸이 이미 독을 많이 써서 그렇단 말이에요. 백혈병이 와, 백혈병. 그리고 독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빼상 마르고 밥만 듣고 이런 보이잖아. 이거 보면 밥을 잘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 독을 써가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야. 밥 잘 못 먹고 빼상 마르다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반성을 좀 해야 돼. 참 해야 돼. 가슴이 좀 뜨끔뜨끔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독을 써서 죽이는 거야. 그 원결이 너무 아니라니까. 저도 이렇게 생리에서 해보니까 놀랍게도 가족들을 그냥 독으로 그냥 죽인 거야. 왜? 그 술집에 기생들 있잖아. 그거 이쁜 게 막 천하 절생 미녀가 막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해주고 막 춤을 살살 추고 막 이러면 살로 막 꼴딱 넘어가지고 그래서 있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지금. 그러다 막 그런 원결 존재자 이런 게 보면 내가 미워. 참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말이지. 참여를 많이 하게 돼.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살아고 내가 설마 그런 짓을 하겠나 참 그렇죠. 사람이 그게 악연을 만나면요. 악연을 만나면 그 잘못 빠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 친구들이 자식이 말이지 깡패들하고 원래대인고 나쁜 친구들 만나면 그건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키울 때 얘는 그렇게 착했는데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잘 왔죠? 네. 원결을 태아연과 특히 이제 원결들 그 중국에서는 이제 그 원친 체주라 하는 원친 그게 멀지않아 가까워 친할 진짜 빛받으러 온 사람 체주라 원친 체주라 우리는 이제 원결이라 그냥 얘기하는데 이해되죠, 그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요 자식이고 형제들이 주로 원결을 느끼다. 문제가 너 같으면 사기치면 사기 당하겠나 안 당하지. 형제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나, 그죠? 그 빌려줬다가 이제 못 받고 이제 끝도 없지. 형제들 중에 노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제? 꼭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교통사고 났다고 300만 원 사면 빨리 좀 보내라고. 그거 전부 그 노름 작업이란 말이야. 당해본 사람 좀 있을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렇죠? 가까운 사람한테 다 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원결 나쁜 인연을 또 좋은 인연으로 또 바꿔주시기도 하고. 지장보살님은 얼마나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부터 주로 이 사막대로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장보살은 피해갈 수 없어. 우리가 이제 요 틀만한 좋은 일로 해서 인간 세상에 나왔는데 요놈이 요번에 가는 그 부처님 불법 만나가지고 이 생사윤을 벗어나서 한계 벗어나서 이 극락정토 가라고 당부를 하고 보냈는데 똑같은 글을 너무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옥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저놈이 또 와서 또 무간록을 또 저렇게 짓고 있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지장보살님. 우리 주장보살님을 계속 우리는 실망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요 사막도 육도를 힘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거 안 해야 되겠다, 그죠? 네. 우리 지장보살님께 이제 효도해야 됩니다. 이번 생에서 반드시 생사윤을 벗어나 상계 탈출 왕생 극락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 하실 거죠? 네. 큰 박수로 이제 다시 합니다. 박수 소리가 큽니다.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 지금 우리 하신 분들 몸만 보신 부처님 예상에서 많이 성공도 많이 쌓았잖아요. 인기 많은 보살들이 탄생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산에 오를 때 보면 꼭 7, 8분 능선이 제일 힘들거든. 깔딱고개. 하고 힘들다. 지금 겨울에 가보면 그 꼭대기에 또 어른들이 많아. 그걸 못 견디거든. 포서 거의 다 포기를 한다. 거의 다 7, 8분 다 넘어왔는데 포기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믿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은 요새 또 연세들이 또 많고 이제 그래서 신도분들 중에 보면 이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 보면 돌아가시는 병의 원인이 뭐냐면 제일 많은 게 심장병이나 또 혈관 질환이니까 결국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풍,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 동맥경화, 죽생경화 이제 이런 것들이죠. 혈관이 막혀서 또 심장도 마찬가지, 관상동맥이 막히고 좀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보면은 암입니다. 지금 암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임상가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원인으로 넣지 않습니다. 예. 해버리는데 실제로 임상해 보면 스트레스가 제일입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오염 물질 이 음식에 다 이래만 다 들어가 있죠.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건 중성은 이미 이 공기 중이나 뭐 물이나 땅 다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고요. 또 안타깝게도 뭐 부처님께 공양도 많이 올리고 불사도 많이 하고 공덕도 많이 씌운 분들도 암이 걸리고 암으로 돌아 이런 모습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영적으로 부모는 원결이나 이제 업장소멸, 원결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처님께서 해 주시는데 그냥 훨씬 치료가 잘 돼요. 왜? 그걸 안 하면은 이게 영체의학입니다. 영체의학 부분인데 그걸 안 하면은 제가 치료해 보니까 이제 한 10명 중에 7, 8명은 완치를 하고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 지중하거나 그죠? 원결이 많으면 같은 질환에 대한 원결이 많으면 이렇게 같이 재활을 한다. 문제는 또 여기서 재발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또 오는 병은 또 알아.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엔 이 원결 해소해야 된다. 그 업장을 소멸해야 돼. 이거는 부처님밖에 못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 보신 부처님이 계시는 정법 부처님상 아이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가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열린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게 이제 그걸 해결해서 뿌리 부분 해결하고 육체적인 치료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암이 왔는 원인들 이게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우리 이 치료를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치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치를 시켜낼 수 있고 진짜 완전하게 치료는 이게 영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지난보살 도능경에 보면은 이 칭불명호품 있죠. 거기 보면 마지막에 칭불명호에 보면 우리가 이 부처님을 갖고 영업을 하면은 이 업장 소멸 이런 거는 당연하게 다 해결되지만 이 사무관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좀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사무관제도 점점 없어져서 결국에는 영업을 하다 보면 소멸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 너무나 큰 희망이죠. 업장선을도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원결에서도 우리 부처님께 공덕을 지어서 또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육체적인 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대의학이 해결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나 아쉽고 이제 난치병, 여러 가지 난치병을 치료했던 의료인으로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그걸 수행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제 영혼체도 수행을 통해서 영혼체를 보고, 이 영혼체에 법이 각인되어 있는 것도 보고 하면서 분명히 이 영혼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출가하게 된 이것도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이 부처님께 이제 의지하고 연구를 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육체적인 치료가 우리 보면 지금 현대의학적인 암의 치료법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술이죠, 그죠? 수술하고 그 다음에 항암제 약을 쓰고 그 다음에 방사선요법, 이 세 가지죠. 이거 아무리 해도 18%가 안 됩니다, 완치율이. 그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특히 뭐 전이가 된 암은 이제 조직에 침륜, 깊이 들어가는 침륜이라 하고 혈액이나 림파를 통해서 다른 데로 퍼져나가서 그것을 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3기부터는 전입니다. 2기까지는 침륜까지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3기, 4기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퍼지고 영웅으로 퍼져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의사들도 압니다. 치료 안 해주면 치료 거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 방사선 항암, 너무 이 상기 너무 이미 퍼져버리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술해도 수술하면 면역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퍼져버린다. 그래서 수술은 잘하는데 사람은 죽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특히 한국 의사들이 수술 잘하거든요. 수술은 잘하는데 그 사람 우회된다고 하면 죽었습니다. 세계 이제 의사들 컨퍼런스가 있어요. 회의가 있어요. 가보면은 한국 의사도 수술 잘해. 그리고 수술 사례, 성공 사례 쫙 하는데 암 환자 수술 막 야 간암 것도 간태내고요 자기가 멋지게 수술 잘 됐다. 그런데 이제 그 선진국 의사들이 물어보는데 결론은 그럼 그 의사가 얼마나 살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게 완전 코미디죠, 그죠?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이 그래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통합의학이 나옵니다. 통합의학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현미채식, 황성수 박사님의 그 현미채식, 이거 지금 자연의학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희망을 주는 분들이 주로 일본의 의사분들이 솔직하게 이런 책들을 많이 냅니다. 병원에 가서 멀쩡하게 걸어갔다가 죽어 나오는 거 이런 문제, 의사로서 양심상 많이 그 고민을 하면서 이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그런 자료를 많이 연구를 해서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그게 일본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의사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분들이 노력해서 이 그 노력들이 사이에서 이제는 많은 자연의학 중에도 재현성 있게 치료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들이 지금 최근 나오는데, 특히 이제 보면은 황성수 박사님 대구의료원에 거기 신경외과 과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중풍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중풍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거 수술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해서 나중에 실제로 혈액 검사하고 해서 그 수치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플라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가 현미채식이에요. 힐링스콜이 지금 있습니다. 현미채식법을 해보면 병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암도 그렇고 뭐 고혈압, 당뇨 이거는 뭐 거의 몇 주 만에 평생 몇십 년 먹은 혈압약을, 당뇨약을 끊을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정도의 완전히 과학적으로 지금 접근해서 재현성 있게 지금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암 같은 게 최근에 보면은 제가 이제 한의원 할 때도 항상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암 환자들 맨발로 많이 걸으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게 보면은 이 현미채식하고 봉독요법, 벌침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먹는 거, 현미채식이 먹는 걸 조절하는 거, 봉독요법이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가 되고, 완전히 누워서 활동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분도 살아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게 희망적이지.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 제가 살려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암 환자들이 살아난 분들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분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파일 같은 데 가보면 그분들이 고맙다고 살아있으니까 언제 병원 다시 개원하냐고 물어보러 또 오고, 종교는 불교는 아니라도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로는 엄청 많이 오시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때 이미 이제 맨발 걷기 이게요 굉장히 그 치료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커니즘 원인이 뭔가, 왜 치료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 확실한 방법은 몰라서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좋은 얘기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화학적인 이 기전 메커니즘을 발견을 못했는데 이제 최근에 놀랍게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치료가 되고 그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이 맨발 걷기가 열풍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치료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실제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 우리 의료인들이 놓쳤던 부분을 아주 통쾌하게 치료해내는 방법이 바로 맨발 걷기고 그 원리가 드디어 밝혀짐으로써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서 암에 걸린 분들이나 각종 아토피 질환이 있고 근선이라든지 당뇨, 혈압 등등이 난치성 질환들이 아주 쉽게 퇴행성 관절, 류마티스 쉽게 치료되는 이 메커니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치료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깐만. 네. 저는 여러분들 동아일보나 다른 잡지 유튜브 봐서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3월 1일부터 제가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뒤에 잘 들립니까? 제가 갑자기 그 허리가 아파서 보험병원에 갔더니 바로 피검사를 했는데 전립선암 말기로 판정됐습니다. 피검 상황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예, 전립선은 바로 피검사로 전립선 검사를 합니다. 예, 1차로 피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을 확인하는데요. 피검사를 하니까 바로 말기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보통 전립선암 정상 수치는 1, 2, 3, 4 정도입니다. 5가 되면은 전립선 암으로 판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935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한 100배 정도 이상 더 악화된 수치죠. 그래서 전립선암은 4기이면서 말기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립선암이 전립선암은 저도 모르게 병원에 가서 이제 발견된 거지만은 흉추, 등뼈로 전이가 됐습니다. 전이가 되어서 허리뼈요, 흉추요, 굽혔다 폈다 하는데 거기입니다. 거기 두 마디가 완전히 암세포가 점령을 해가지고 착하게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고 저는 서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언제부터 증상이 나왔어요?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도 증세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예. 저는 등산 마니아였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산을 제가 한 3,000개 정도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산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제 건강한 자신을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런 이제 말기암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일주일 전에도 제가 등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도 아무 증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전립선암은 말기인데다가 뼈가 다 망가졌으니까 하체가 완전 마비가 됐어요. 하체가 마비되니까 못 움직이죠. 흉추, 허리뼈 옆으로 중추신경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중추신경을 암세포가 또 건드렸습니다. 그 중추신경을 건드리면 하체가 완전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마비돼서 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증세가 보통은 비대증도 있고 그런데 비대증하고 상관이 없었나요?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전혀 증세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대증과 전혀 상관이 없나요? 예. 전혀 증세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이제 조직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느라고 며칠 입원을 해 있었는데 제가 그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다리를 붙들고 아예 울면서 내가 사정을 했습니다. 전립선 암은 안 고치려고 좋으니까
등교 쓰는 거 안 고쳐줘도 좋으니까 열 발짝만 걷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 게 힘드십니까? 아니죠. 걷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병실 내에서 그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가기 때문에 열 발짝만 걸으면은 병실 내에 있는 화장실을 네 발로 갈 수 있는데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래서 암은 둘째치고 화장실을 갈 수 있게끔 열 발짝만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방법이 없답니다. 의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운명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세요 하고. 주지검사까지 마친 상태에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워낙 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조직검사나 뭐 해봐야 의술로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더 이상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난리 나셨겠네요. 사모님 난리 안 났습니다. 워낙 갑자기 발생한 거라서 놀랄 틈도 없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제 역시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집에 가서 돌아가시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죽을 준비를 했죠. 방법이 없잖아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일주일 뒤에 죽을지 한 시간 뒤에 죽을지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게 불과 일주일 만에 수술해 버립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검사한 다음에 바로 집에 온 게 나죠. 그래서 죽을 준비를 했는데 그 첫째가 좀 다른 사람보다 크게 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집사람 몸으로 꼽을 치는 비상점이 좀 있었습니다. 비상금이 중요하죠, 그죠? 아, 그래. 비상금이 중요하네. 근데 이제 들어보시니까 이 심각하죠. 이제 일반 보통 분들은 잘 이 느낌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암 환자들을 치료 케어해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거의 이제 이 전립선 안에서 이미 전이가 되어 온몸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뼈까지 전이되면 이거 안 됩니다. 뼈까지 전이돼요. 말기야. 뼈까지 전이되고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이제 중추신경계까지 들어가거든요. 이 중추신경계는 뇌부터 해가지고 척추뼈 안쪽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모양이 마치 올챙이처럼 생겨서 신경계가 뇌가 있고 이 척추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 분지가 이 추간공 척추뼈 사이로 해서 밖으로 쫙 퍼져서 손발 뭐 다른 조직 컨트롤 하거든요. 감각이나 운동 컨트롤 하는데 이 중추신경까지 들어오면은 제 경험상 거의 2주입니다. 2주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미 2주 안에 죽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대 수명은 길어봐야 한 달 반밖에 안 됩니다. 한 달 반.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제가 이었으면 2주라 해요. 좀 길게 얘기해 주지 고맙게. 이 실제로 평균적으로 보면 2주를 못 넘겨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리고 신경계가 이렇게 암화되어 버리면은 이 결국 신경의 작용으로 모든 활동을 하는데 신진대사가 안 돼요. 몸에 있는 뇌 독소, 엔도톡신이 우리 자체가 생활하면서 만드는 이 독성을 해독을 못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이 맨발 걷기 해가지고 살아나요. 맨발 걷기 해서 살아나요. 이거는 이 케이스는 굉장히 여행을 갔을 때는 소중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만 되면은 거의 모든 암은 거의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효과들이 지금 굉장히 한 30개 아니 뭐 지금 조사를 다 했는데 시험하기가 다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메커니즘은 그러면 무엇이냐?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들이 이제 밝혀집니다. 이 박성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전국에 수십 년간 PB로 등산을 3,000여 개 산을 했어. 그럼 전국 산은 안 다닌 곳이 없단 말이야. 건강에 자신이 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산에 그렇게 뭐 매주 다니니까 건강은 자신하지. 그런데 암이 온 거예요. 그리고 건너기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전리선암 마귀가 되어버리고, 척추에는 보면은 이제 목 쪽에 흉추가 있고, 이거 저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밑에 요추 허리뼈가 있거든요. 그 흉추에 4개, 2개의 뼈가 암이 들어가가지고 전이가 돼가지고 새까맣게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추신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걸 왼발 걷기로 완치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봐요. PSA 수치, 전립선 암 검사 수치 935가 나왔다고. 935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보면 5부터가 암을 의심하거든요. 이제 검사를 하고 하는데 5부터도 의심하는데 935가 나와요. 검사 들어갔는데 암이 있다고 하면 황당한 거예요. 공포스럽기도 하고 막 세상이 완전히 막 새카매지는 거지. 이래 살다가 우리 열심히 살다가 암이라는 진단 한번 받아봐요. 그래요. 막상 안 당해보니까 모르지. 당한 사람들은 공포, 불안, 또 회한, 살아온 게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미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또 하루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분이 그래서 한 달 동안을 허비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면서 하늘님에게 매달렸다가 안 되니까 부처님께 매달렸다가 결국엔 안 되지. 그래서 하늘님 부처님도 원망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딸이 이 박동창 그 교수님이 박사님이 그 맨발로 걸어라 그 책을 딱 그 딸이 선물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아픕니다. 딸이 참 그래도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던져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이분은 마지막 희망을 얻은 거예요. 희망. 야, 내가 평생을 등산을 하고 했는데 이 하면인데 내가 이제 오기는 있다. 운동하는 오기가 있어. 이분이.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산에 갑니다. 그 근처에 보니 대모산이라고 있는데 이 대모산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강남에 있습니까? 네. 대모산이. 네. 이 대모산 집 근처에 대모산 근처에 집이 있어. 이분이. 그러니까 대모산까지 이제 가려고 하면 휠체어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휠체어를 타고 대모산까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미 중추신경에 척수신경까지 들어가 보니까 움직이질 못해. 일어날 수가 없어. 이 책을 보고 이제 희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희망이 생겨서 이제 휠체어를 타는데 이 대모산까지 가서 이제 가는데 한 달이 소요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절에 다니다가 이제 하늘이 부처님 매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일어나가 휠체어 타고 가족 차로 태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는 데까지 한 달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2달. 처음에는 이제 기는 거예요. 설 수가 없으니까. 4발로 걷는데 이게 효과가 더 좋지. 2발보다. 그죠? 그래서 3달 만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암이 935 PSA 수치가 0.08로 떨어져. 암이 거의 안 보니까 뼈가 검은 뼈 2개가 다시 정상뼈가 돼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2달 해가지고 놀랍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빠른 치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등산을 했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신고 하면은 맨발로 걷는 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신발 신고 해도 기혈 순환이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체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제 그렇게 봐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맨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의원 할 때 대우사 할 때는 전립선암 환자들이 맨발로 걸어가 나는 경우를 계속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발 걷기가 반드시 이 암에는 치유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 제가 확신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전립선 쪽은 무조건 이건 무조건 낫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제일 걸리기 쉬운 게 전립선암이고 또 호환이 있어. 호환 불알을 가지 보통. 호환암하고 전립선 이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또 방광암 아주 나중에 발견되면 좀 늦어요. 보통 늦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발로 걸어서 치료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접하고 환자들한테 기본적으로 맨발로 많이 걷게 시켰습니다. 시켜서 거기다가 이제 혐의 제식하고 또 이제 식이요법 생활 습관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독요법 벌침을 많이 사용해서 벌침 많이 사용하면 거의 치료 잘 됩니다. 거의 완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맨발 걷기가 나왔네. 이제 걱정할 게 없네. 암 환자들 병원 갈 필요가 없어. 맨발만 걸으면 낫게 되니까. 왜 이런 강력한 효과가 나오는가? 왜 이런 강력한 효과가? 그 기전을 몰랐는데 이걸 밝혀낸 분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이분이 이제 이 책이 있습니다. 어싱, EARTHI인데 어서가 이제 지구고 땅이거든요. 어싱이 접지입니다. 접지 알죠? 우리 남자분들 알 거예요. 그라운딩이라고 합니다. 어싱.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거 지지직하고 막 이게 화면이 잘 안 되는 거는 이 과전류가 흘려가 그러거든요. 접지를 쉽게 보면 그 과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화면이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케이블 TV 사장이야. 케이블 TV 아시죠? 케이블 TV 하는데 컴플레인이 많이 들을 거 아니야. 아이 돈 주고 많이 설치했는데 왜 화면이 있다 보냐 이럴 거 아니야 소비자들이 그죠? 네. 항의가 계속 그 스트레스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접지를 이제 주로 해서 이제 그때 이게 이제 그 컴플레인 해소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놀랍게도 이제 이 병이 옵니다. 간 농양이 와가 간을 전체 거의 혈관이나 중요부만 남겨 거의 다 전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리 병이 왔는가 고민을 하면서 재산이고 전부 부인한테 물려주고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기독교인데 기도하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 중에 이제 그런 영감을 얻은 거죠. 영적인 소리가 공청이라는 거지. 허공 중에서 이제 허공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또 기록하고 또 영감을 받으면서 이게 접지했던 기억이 나면서 접지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90%를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전하는 양전하를 띄어 전자가 이게 원소 번호는 8번인데 최외곽 전자가 8개가 2개 6개거든요. 최외곽 전자가 안에 이 궤도는 2개고 바깥에 6개라. 원래는 8개가 돼야 안정되는데 2개가 모자라. 그래서 산소 자체가 항상 전자 2개가 부족하니까 산소 분자는 O2라고 해요. 2개가 산소가 단독 원소로 이렇게 분자가 되지 않고 2개가 합쳐져서 2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거지. 2개가. 이해되죠? 물은 H2O잖아. 그러면 물 하나 원소하고 수소 2개 원자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수소 원자 거기에 전자를 최고의 전자가 1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전자를 공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H2O가 되는 거예요. H2O2는 뭐야? 수소 2개고 산소 2개. 과산화수소 들어봤지? 그것도 활성산소 종류인데 이게. 그러면 전자 하나 모자라니까 불만이 가득해 이놈이. 사람으로 치면 불만이 가득한 깡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활성산소는 O2 이 정상적으로 해야 이제 중성을 띠는 게 이놈이 산소 1개를 뺏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산소 1개를 뺏기니까 간대간에 2개가 부족한데 안정대로 가면 2개가 부족한데 1개까지 뺏겨버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깡패가 되어버려. 그래서 유전자, 세포 속에 들어가서 유전자들을 파괴하기 시작해서 염색체를 파괴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는 또 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광학현미경으로 보면 깜짝이 실험적이죠. 그 혈관을 이렇게 상처를 해요. 거기에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결합체인 플라크가 거기에 제일 먼저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 죽상경화에서 동맥경화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림 그려지죠? 그러니까 모든 병에 다 관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발을 걸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우리 땅 안에는요, 무한한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가
모든 병의 90%는 교통사고 나는 거는 활성산소 관계 없잖아. 그죠? 팔에 찔리거나 이거 뭐 관계. 그게 한 10%, 90%는 거의 모든 병이 이 활성산소가 관계된다. 그 전자가 그냥 뚫고 들어가서 이 소립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통과합니다. 이 손톱 하나에도 몇 조의 이 전자가 통과할 수 있어. 수소 원자가 통과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네. 중성자나 이런 건 땅속으로 그대로 빛의 속도로 통과하는 기라.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활성산소에 전자를 줘버려. 전자 자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죠? 이 활성산소가 중성화되어버려. 무독화되어버려.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어버려요. 이해되죠? 네. 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의심, 맨발로 지구와 나를 이어준다. 이 책을 쓰셨다. 대단하죠? 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그리 영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소식하고 하다 보면 이 영성이요 깨어납니다. 미수행이지. 우리 서양의 위대한 그 영성 그 개발의 선두에 섰던 분이 이제 스웨덴 놀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영계탐험기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놀라운 선물로 대단합니다. 이 연기 소식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종교를 떠나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금 말도처럼 이 육체 몸, 오온의 몸 이것만 생각하지 영혼체 이런 건 생각 안 합니다. 이 세계 지성인들 정도가 돼야 영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민하고 또 인정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저 영국 갔을 때 찰스 왕표자가 그 왕 했죠. 왕으로 되면서 황제 그 하면서 대관식 하면서 그때 이 준 선물이 그거예요. 더 하모니, 조화. 거기에 보면 놀랍게 있다. 지구와 인간 그리고 이 영혼체 이거의 조화를 얘기를 합니다. 벌써 세계의 지성인들이 그 들어가 있다. 우리 영상불교 현지는 너무나 잘 알고 그것도 활용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안 돼도 벌써 세계 지성인들은 이 영혼체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의 개념, 건강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육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 건강까지 이 세 개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 지성인들은 알아. 안 돼. 스피리추얼 헬스까지 지금 나온 거야. 멘탈이 넘어서서 영체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거죠. 이런 아주 놀라운 진짜 이렇게 보면 인류의 선물을 한 거예요. 활성산소예요. 그리고 또 활성산소는 양전할 때니까 정기적으로 발쪽으로 빠져나가서 전자하고 또 밖에서도 결합해서 중성화 그냥 산소로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활성산소가 제거되면서 이렇게 빠른 치료 효과가 있었다. 이 치료 사례에 보면 각종 암뿐만 아니라 피부질환, 이 심혈관계 질환, 아토피, 건선 이런 각종 난치 질환들, 정신질환까지 이 다 힐링이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그게 안 돼. 차단돼. 제일 우리가 안 됐던 부분이 이제 딱 뚫리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돼요. 류마티스 완전, 퇴행성 완전, 디스크까지 치료가 되거든요. 이 디스크나 이런 게 봐요. 근육이나 이런 게 약화되는, 내가 약화되는 원인에도 활성산소가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못 오는 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발로 걸어야 돼. 다행스럽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이 투표 선거권 요거 투표를 의식해가지고 막 만드네 이제 황토끼를. 너무 좋아. 이거는 암까지도 모든 질환들 이제는 이 치료를 위해서는 몸의 치료를 위해서는 바로 황토끼만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치료 활성산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그냥 받아요.
바다는 소금물이 요만한 털임이 이 전기세는 더 많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땅에만 가니까 바다에 더 많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네 발로 걸으면 되겠네. 그런 이유 있습니다. 제가 오똑이 올라가지고 우리 현재 준정을 주의선생님 할 때 그때 된장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된장 그 장담당 스님이 막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고 그런 방법이 뭐냐 얘기를 하니까 참옷을 잘라가 그걸 넣으면 된다 말이에요. 그래 참옷을 잘라가 늘 사람을 찾아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옷을 잘 타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참옷 나무는 있어요. 그 근처 어린이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옷을 안 탔거든요. 껍데기 벗겨 막 문질러도 괜찮아서 그거 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이랬는데 그 생각하고 그거 했다고 작업할 때까지는 몰랐지. 잘하고 뭐 장갑도 안 끼고 막 이러고 막 해가지고 다 작업하고 나자부터 막 가리기 시작하는데 막 난리가 나요. 야 1분 이렇게 가려운데 1분 1초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려운 거. 또 가려운 부위가 또 어딘지 대충 알지? 그 시기에 그렇게 또 가려워요. 그 웃는 거 보니까 좀 이해가 제일 먼저 가는데 거기란 말이에요. 뭐 의료이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 생식기하고 항문 쪽이 제일 가는다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분 1초도 못 자는 거예요. 2주 동안 지나 보니까 사람이 돌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뭐 연분이고 나발이고 아무 생각 안 나요. 공부가 열심히 안 돼요. 근데 공부가 돼도 내가 대단한 너무 가려우니까 잠을 못 자겠다. 그래가 2주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내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져. 아니 막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해석한 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보고 드리고 도저히 안 되죠. 어릴 때 치료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저 바닷물에 닿으면 제일 빨라. 바닷물. 그 기억이 있어서 바로 그냥 보성보론에 그 앞에 가가지고 바닷물 속으로 쭉 들어가 버렸어요. 하루 딱 담갔는데 70~80%가 치료돼 버렸다. 얼마나 고통을 당해. 그러면 뭐 내가 한 2주 동안 허락받고 이제 여유있게 잘 됐다 좀 쉬자 이래가지고 주진선생님하고 좀 스트레스도 높게 했는데 잘 됐다. 2주 동안 쉬자 이랬는데 3일 만에 다 나버려. 그러니까 박수 크게 주세요. 내가 고민을 했지. 이왕 온 것만 2주 동안 치고 갈까. 도저히 양심상 안 되는데 행사가 언제 많잖아요. 저절로 사면은. 그래가 막 할 수 없이 그냥 3일 지나고 4일째 전전반전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런 메커니즘이 있었는 거야. 삼투압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그때 삼투압으로 인해가지고 그 가려움증 하면 짐을 나오잖아. 거의 다 빠지니까 낫는 줄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 얘기 아니고 활성산 좀 차이나. 말기암 환자는 지금도 우리 이제 박동장 박사님이나 우리 박성재 이런 교수님 주신 이런 자기들이 암을 알았던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말기암 환자들은 황토 걱정 하지 말고 받으라고. 3달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받으라고. 맨발로 딱 그런데 모래사장만 바르면 안 되고 바닷물이 8일 정도 올라오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면 여름 같은 거 어떻게 우통 벗고 안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4발로 그러면 3개월 안에 다 완치가 되거든요. 이 사례들이 지금 많습니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병원이 못하니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이건 돈이 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희망이 됩니다. 이 현미채식과 맨발 걷기를 병행했을 때 그러면 쉽게 지금 오래 안 걸려요. 1년도 안 걸려요. 여기 보면 신경이 다 폐혈증으로 완전히 병원에서 팔다리 잘라야 된다 하는 사람도 이게 맨발 걷기 하면서 바닷가에 가서 물에 또 맨발 걷기 했고 이랬는데 손발이 다 살아나. 휠체어 타던 사람이 다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 얘기 들으면 좀 희망이 있죠? 네. 오늘 당연히 제가 듣기로는 여기 암 걸린 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한 사람씩 상대해서 상담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 전체적으로 딱 하면 이제 뭐 한꺼번에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요. 이제 맨발 걷기 치료 원리가 여기 이제 의식 이론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고마운 분 그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클린턴 오브라는 분입니다. 케이블 TV 사장했던 분. 그다음에 이제 또 혈액 희석 이론이 있습니다. 혈액이 희석되는 이론.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이 두 분이 공저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집필했고. 이제 이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 실험을 해보니까 의심 2시간 하고 나서 혈액을 심혈관계를 이용하니까 혈액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 의심을 2시간만 딱 하고 딱 보니까 보통 성인병 있는 분들이요, 당뇨나 혈압, 고혈압이나 등등 이런 이 성인병 있는 사람들은 혈액이 포도송이처럼 뭉쳐다닌다고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뭉쳐다니는 사람들이 이쪽 깡패들처럼 뭉쳐다니는 이게 몸도 그래. 이게 몸이나 사회랑 똑같아. 이치는 같아. 그리고 뭉쳐다니면서 우리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에서 13만 킬로 돼. 그럼 지구를 몇 바퀴 도냐면 3바퀴에서 4바퀴, 3바퀴 반 정도 돈다고. 이게 이 심장에서 펌핑을 해서 동맥을 쭉 가서 나중에 조직 가서 조직에는 모세혈관, 이 머리카락 근육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이에요. 거기는 적혈구 하나밖에 통과를 못한다.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흡수돼서 간을 거쳐서 해독을 거치고 그 다음에 대사물질을 싣고 심장으로 가서 다시 펌핑해서 지금 도는데 이 도는 게 12만에서 13만 킬로가 돼요. 그 긴 거리를 지구를 3바퀴 반을 도는 거리를 얼마 걸리겠어요? 한 바퀴 도는데 2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게 이 깡패 같은 놈들이 댕기면 막힐까 안 막힐까? 막히죠. 막히지? 예. 그거 한번 생각해봐. 지금 보면은 얼굴에 이를 보면 핏줄이 새빨갛게 있는 분들 있죠. 핏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엔지오마 혈관종이라고 빨간 점 같은 게 찍힌 분 계시지? 이게 전부 다 이게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데 가만히 있는데 막 바늘을 찌르더니 찌리가 아픈 사람 있지? 그게 모세혈관 경련증이라고 하거든. 덩어리가 딱 막히니까 이 몸은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몸은요 완전 과학입니다. 자기가 어찌라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합죠? 이 우리 불교에서는 이 몸이 막 다 무상이요, 고요, 무아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사들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생리학 병력을 쭉 해보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몸에 우주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이 혈관들을 다 이렇게 해보면요, 이게 신경계 그걸 다 연결해보면 지구를 몇 바퀴 반도는 게 이 태양계를 이게 몇 번이나 왕복할 정도로 그렇게 길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뇌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쭉 찍어보면 마치 하늘의 별처럼 딱 됩니다. 그거 보면 막 놀랍다. 이거 인간이 소우주라 하는 걸 알아. 그래서 원자 속에 우주 하는 거 들어봤죠? 이 법천기에 나오잖아. 일적다 다적이. 바로 그게 그대로 이 구현이 되어 있다. 놀라운 거야. 이게 이분이 이제 2시간 정도 섭취하고 나서 이 혈액을 딱 보면 다 분리되어 있는 거야. 다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2시간 하니까 혈액의 정성이 평균 2.7배 묽어지고 이에 따라서 혈액의 혈류 속도가 2.68배 빨라져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이제 덩어리가 우리 한약적으로 의혈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뇌세포 죽고 이렇게 해서 뇌경색 오고 하는 거 전부 이런 게 혈전들이 이게 고생을 막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80명 분들 뇌 CT 단정 촬영을 해보면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막혀가지고 그 죽은 부위가 하얀 점처럼 막 그 스팟이 엄청 많아요. 그 지나가는 게 우리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 고목이 큰 나무가 구멍이 비듯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암도 그래요. 암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암세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주위에 영양분을 다 끌어당겨. 산소 다 끌어당겨. 불만이 많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얘들이 굶주린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암으로 바뀌어. 암세포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다가 살라고 하는 짓인데 어느 쪽에 암이 제일 먼저 오느냐 생기느냐 우리 내 몸 중에 가장 위크 포인트랍니다. 혈액순환이 제일 안 되는 곳에 암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알겠죠? 우리 몸도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람도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 세포도 마찬가지라 사랑을 많이 줘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잠도 일찍 자고 그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잘못됐을 때 이제 이런 암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 뭐 동양에서는 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래 붙여도 되고 저래 붙여도 되는 뭐 지압 효과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결정적인 활성산소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혈액희석 효과 같은 그런 직접적인 메커니즘은 아니어서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감소되는 걸 보세요. 이 코티졸이라고 스트레스 같은 그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론이 주 이론입니다. 또 이제 디스크나 이런 거 치료는 이제 발등에 아치 이론인데 발등에 이렇게 발이 요래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 차량 스프링도 이렇게 수평 스프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피어졌다가 또 이걸 반복하면서 이 척추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제 이래서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이 낫는 그런 메커니즘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자 이제 병이 없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 통합 이론의 끝판왕인 이제 왼발 걷기가 나왔다. 이 활성산소와 혈액이소 이게 완전히 밝혀지므로 이제는 병 걱정 안 해도 돼. 병원에 가는 건 뭐 때문에 가? 검사해보라. 검사하는데 문제는 엑스라이나 CT 이런 거는 방사선입니다. 암을 증가시키는 암이라고 진단받고 충격받아서 10배 올라가고 검사한다고 3배에서 4배가 올라가고 이거는 세계적 우리나라만 아니고 3배 이거는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13배에서 14배는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 검사하면서 13배, 14배 와요. 이해된다고. 한국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더 많을 거라고 봐. 이 마음이 많이 크게 작용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검사에서 좋은 결과 나오면 좋지 않나요? 그죠? 평소 때 열심히 맨발 걷기 하고 또 영체의학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업장이나 원기를 제거해야 된다. 그럼 제거하거나 반드시 다음 생에 인간으로 또 올리게 돼 있어. 이걸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연물이다. 연물 중에 제일 좋은 연물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제일 좋은 연물은 이제 영산불교 현지사의 팔정도 증명연물이라는 지장보살을 찾으면 이제 부처님 찾으면 지장보살이 좋은데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거 한다고 이제 팔정도 증명연물이다. 연물도 팔정도 증명연물. 그러면 맨발 걸으면서 연물하면 팔정도 증명연물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시죠. 겨울도 맨발 해야지. 예, 그래요. 그 이제 좋은 질문 하시는데 요 질문 반드시 나옵니다. 겨울이라서 추워서 못 하겠습니다. 요거 궁금하죠, 그죠? 네.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요새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의식 양말이라고 발바닥 밑에 구멍만 2개 딱 내면 돼.
그거 의식 양말이라. 접지 양말이라 이 말이야. 맨발 걷기 양말 해도 돼. 예, 그러면 구멍을 2개 딱 나고 뒤에 마감을 딱 해놔가 더 찢어지나요? 우리가 오래된 양말 찢어보면은 거기에 좀 벌어져, 자꾸 벌어지더라. 근데 의식 양말이 나옵니다. 다행스러울 때. 그래서 의식 양말 신어도 되고, 또 의식 신반도 나오고 또 되고, 또 의식 지팡이가 나와.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식 양말 하시면 튼튼합니다. 제가 한번 신고 해보니까 맨발 때는 좀 추워요. 그런데 의식 양말 신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러고 땅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보통 몸이 이제 전압체 해보면은 200mV에서 600mV 나오거든요. 근데 의식을 딱 해보면 완전 제로가 그 저희는 차이가 없어져요. 한순간에 활성산도가 그대로 한 2시간만 확 찍어내요. 얼마나 좋아. 근데 땅에는 차이가 있어요. 바닷물에 하는 게 제일 좋아. 바닷물에서 하면 말이 하면 바닷물에 하면 금방 끝나. 하루 하나가 끝나. 그 다음에 이제 땅에도 모래땅 같은 거 돌을 갈아 놓은 거예요. 그게 좀 약해. 또 황토가 아닌 적토 같은 경우는 이게 물기가 없어. 물기 없는 것은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자랄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황토는 왜냐면 점성이 있고 물기를 뽑는 이 포함하는 힘이 강하죠. 그러니까 황토는 최고 좋다 하는 게 황토보다 더 좋은 게 바닷물입니다. 황토 그다음에 바닷물 그 사이에는 이제 적토라든지 모래흙이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그런데 또 희망적인 실험해보면 이 양말 다 신고 오셨잖아. 양말 신고 그냥 5분에서 10분만 걸으면 바로 의식이 돼. 떨을 필요가 없어. 그 실험을 했는데 왜 그럴까? 우리 몸에서 물기가 나오잖아요. 수분이 나와가지고 또 땅에도 습기가 있어요. 한 5분 10분만 그러면 흙도 묻고 흙도 묻어요. 한번 보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의식이 됐거든요. 희망 있죠? 오늘 진짜 비싼 거 이제 받아갑니다. 이거 어떤 분은 오늘 황금 덩어리를 얻었다고 제가 이런 선물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문 신청하셔서 다음에 제가 확인할 겁니다. 건강 사례들을 많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오면 잘 드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근사님들 태국, 아이 태국 좀 잡으시고.